안녕하세요, 쭌쭌쌤입니다. 제가 또 열띤 강의를 하느라 이렇게 좀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뿅 나타났냐면은요, 오늘 정말 오늘이 아니네요. 지금 어제가 됐네요. 제가 어제 정말 좋은 꿀 정보를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고 이 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듣기는 불편하시고 귀가 거슬리기는 하시겠지만 끝까지 참고 들어주시면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바로 어떤 정보였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바로 유니패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지사항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유효성 검증 개편 안내. 사실은 이전부터 저는 바뀐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니패스 공지사항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어 있고요.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기존에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와 성명이나 또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가 일치하면은 통관보호 유효성이 검증이 됐다라는 말인데 지금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 그다음 성명, 그다음에 휴대전화번호 이 세 가지를 입력을 다 해야지만 검증 결과가 표출된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로그인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전에는 비로그인, 즉 로그인을 안 하고 너무 편하게 통관보호 유효성이 검증이 됐는데 지금은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개인 통관 고유 부호, 그다음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입을 해야지만 검증 결과가 표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통관보호랑 이름만 쓰던가 또는 통관보호와 휴대전화 뒷자리 네 자리만 쓰던가 했는데 지금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기입해야지만 검증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바뀔 수가 있나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거는 점점 편해가게끔 바뀌는데 왜 이거는 시대에 역행을 하지? 왜 이렇게 불편해졌지? 뭐 보완이 필요한 어떠한 일이 생겼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톡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카톡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 카톡 오픈 채팅에서 관세청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관세청과 관련 있는 채팅방이 뜹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채팅방은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 지원 상담센터랑 그 다음에 관세청 고객 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먼저 관세청 고객 지원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바뀐 게 맞느냐, 그러면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가 틀리면 통관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어떤 답변을 받았냐면 앞으로 바뀐 변경된 내용에 의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통관 부호, 그 다음 고객의 이름, 고객의 핸드폰 3개가 반드시 기입이 되어야지만 통관이 됩니다 라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분이 아닌데요, 휴대번호가 틀려도 통관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카더라는 사실은 저의 정보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확인을 하고 검증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전화 시도를 했습니다. 관세청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의글도 남기고 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연락이 된 곳이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 상담센터였습니다. 여기에 연락을 했어요.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통관보호 이런 검증 유효성 검증이 개편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사람 고객의 성명이랑 통관보호랑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 3가지를 반드시 쓰고 이것이 3가지가 일치해야지 통관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상담원이 반드시 이 3가지를 기입을 해야 그 유효성 검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통관을 할 때에는 이름이랑
통관 부호만 가지고 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과 현행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그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만약에 통관보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보호와 그 다음 휴대번호가 일치한다라는 가정하에 통관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는 이름이랑 통관보호가 무조건 일치해야 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번호로 다시 유효성 검증을 합니다. 라고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차 바뀐 검증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과 통관보호가 일치해야 됩니다. 라고 상담을 종료했어요. 근데 상담을 종료하고 나니까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상담사가 우선은 통관을 할 때 이름과 통관보호만 확인을 한다. 그거는 기존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통관보호랑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확인을 한다. 그럼 이 상담사의 모순이 뭐냐? 이름이 다르면 통관보호를 휴대번호로 확인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만약에 맞다 하면은 통관이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전화를 동일한 곳에다가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상담센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가지고 다른 상담사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사가 이전 상담사를 연결을 다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분 말고 지금 전화를 받으신 분과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이래저래 한 답변을 받았다. 확답을 듣고 싶다라고 했더니 최종 재차 3차, 4차, 5차 확인을 해서 결론이 난 내용은 통관보호 유효성 검증 방식은 바뀌었으나 통관 확인 방식은 그대로다.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즉 우리는 유니패스에서 이름과 통관보호와 전화번호를 기입해서 검증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기존과 변함없이 통관보호랑 이름이 일치하거나 또는 통관보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면 통관이 무리 없이 된다라는 뜻이 바로 최종 결론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저는 통관보호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들어가는 사이트는 해외직고 여기로예요. 여기는 관세청에 직접 유니패스 정보가 입력되는 곳이므로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유효 확인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확인하면은 지금은 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되고 통관 부호, 그 다음에 성명, 하물며 자동 입력 방지 코드도 입력하고 핸드폰 번호도 입력을 하고 이 4칸을 모두 입력을 해야지 그래야지 어떠한 검증 결과가 도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입력을 해놨고 로그인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정보예요. 저의 통관보 이름, 핸드폰 번호가 있고 한번 여기에다가 자동 입력 방지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를게요. 왜 불일치가 나오죠? 제가 입력 방지 코드를 잘못 넣었나요? 자, 이렇게 일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다르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 입력 방지 코드를 넣어야겠죠? 이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는 불일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사유, 납세 의무자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예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다르게 쓸게요. 그 다음에 자동 입력 방지 코드 또 넣어야겠죠. 그 다음 조회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불일치죠. 당연히 이름을 다르게 썼으니까. 납세 의무자 명의 개인 통관 부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름도 휴대폰 번호도 다 다르게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조회를 하면 당연히 불일치하겠죠. 이번에는 개인 통관보호가 성명과도 일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떴네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유효성 검증 결과 불일치의 경우에 예를 들어 이름만 틀린 경우 또는 휴대번호만 틀린 경우는 이 유효성 검증 결과는 불일치하지만 실제 통과는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가 통관이 안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불일치한 경우는 통관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는 바뀌었지만 통관 절차는 그대로다. 즉 기존과 동일하게 저희는 통관을 하면 됩니다. 또 검증 결과를 확인할 때 보는 방법은 이름이 통관보호랑 다르네. 아 그래도 휴대번호랑은 같구나 하면 통관되고 휴대전화번호가 다르네. 그런데 성명이랑 개인 통관보호는 일치하는구나. 그러면 통관이 된다가 관세청에서 정확하게 고지한 내용입니다. 즉 이 화면에서 이 두 줄만 안 뜨면 돼요. 한 줄만 뜨는 경우, 아예 안 뜨는 경우는 무사히 통관이 된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저 포함으로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이런 온라인 구매 대행, 특히 구매 대행 하시는 셀러 분들은 지금 이 시행이 된 이후로 이 세 가지 정보가 다 일치해야지만 통관이 되는 줄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바로 제가 오늘 확인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기존처럼 이름이 달라도 핸드폰 번호 맞으면 그냥 통관 밟으셔도 되고요. 절차 밟으셔도 되고, 그다음 핸드폰 번호 달라도 이름이 맞으면은 통관이 된다라는 거 마음 편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 아니지 않는 거 아니냐, 다른 거 아니냐, 틀린 거 아니냐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이용하는 배대지에서 이름을 다르게 하고 휴대전화번호만 맞게끔 하여가지고 지금 제 개인 앞으로 물건을 하나 배송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배대지는 절대로 원래 이름이 다르거나 이렇게 통관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예 발송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다르게 적었으니 그냥 발송 처리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무사히 저희 집까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까지 오기를 바라며 오늘 또 쭌쭌쌤의 꿀 떨어지는 정보를 팡팡팡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